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 법조계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후임 2명,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후임 2명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몫이죠. 누가 나가느냐 하면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가 둘이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4월 18일 퇴임입니다. 그러면 후임을 미리 한 달 전에 만들어야 된다.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후임 2명과 마은혁을 함께 임명하면 구인체제로 되는데 구인체제로 신중한 결론을 내라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보고 있다고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는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은혁이란 사람의 이 헌법적 정체성입니다. 이 지금 헌법기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법기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과연 마은혁이가 이 적절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그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빨간 빨갱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전향을 안 했습니다. 판사가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판사가 됐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그냥 레닌주의자입니까? 그가 속해 있던 인민노련은 바로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에서 선고된 소위 반국가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핵심 간부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선전을 담당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면 그거는 대단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나치스당의 괴벨스 그 선전상 아닙니까? 공보상 아닙니까? 선동상 아닙니까? 괴벨스 그 역할을 인민노련에서 한 이 마은혁 후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됐어도 이왕 지사 헌법 지금 판사까지 됐으니까 판사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임관했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임관을 시켰는지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 김대중이가 시켰는지 노무현이가 시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법 체계하에서는 헌정 질서가 제대로 헌법 가치를 헌법 정신을 제대로 판단했다면 마은혁이는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판사들은 국가보안법에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공개적으로 전향을 밝히고 대한민국 품에 안기는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저는 진작 전향을 해라. 그거 5분도 안 걸린다. 얘기했습니다. 안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요 여기다가 헌법재판관의 자격 기준에 부합됩니까? 저는요 이 법조계에서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후임 임명과 마은혁과 함께 임명해도 안 됩니다. 마은혁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성에 엄청난 해악을 줍니다. 헌법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그 전에 사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자기가 손을 들고 대한민국의 전향 의사를 분명히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겠다고 만세를 한번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하게 생겼냐고요. 이 마은혁을 임명을 하는 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대법원 훌륭한 대법원에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국가 반국가 또 인민노련의 핵심 간부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거기에서 핵심 간부로 일했던 사람 전향하지 않은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정체가 판사로 지금까지 이어왔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 장관급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로 뭐냐. 마은혁이가 그 헌법재판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9대1 아니라 뭐 8대1 아니라 10대1 아니라 뭐 아무리 돼도 이자는 능력이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무서운 이 독소가 말이죠. 이 독이 확 퍼칩니다.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한 1, 2년 내로 붉은 핑크빛, 핑크빛이라고 하니까 이 독자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붉은 빛이지 왜 핑크빛이냐. 이 빨갱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붉은 빛 하면 빨갱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물이 든다.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그 사람이 마은혁이가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 정도 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문란해지고 이재명이가 이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압력을 넣고 이럴 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저 헌법재판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벌써 성명이 나왔어야 되는 게 그게 최소한의 정상적인 정상적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근데 저 양반 보세요. 뻣뻣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상적 오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마은혁은 거기에 통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입니다. 아직 전향을 안 했습니다. 몇십 년간을 뻗태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건드리는 그런 바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에서, 왜 국민들은, 왜 기관들은 이걸 보통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는 지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은혁 후보를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임명을 하게 될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마은혁 대통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가정입니다. 김어준식 상상력이 아니라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경계를 해야만 된다. 왜? 국가 정체성, 헌법 정신에 녹아 있는 게 무엇이냐.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정반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반대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요? 절대 안 되죠. 순수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물이 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의 추종자들이 쫙 헌법재판연구관 뭐 등등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아주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헌법적 가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국가 정체성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바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적 가치를 소위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정책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자들은 바로 반국가 세력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그 선고하는 날 대통령이 귀환하는 날까지 우리는 파이팅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